안녕하세요. 랑랑라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2학년도 고색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기말 수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함수의 최대값 주기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제 AB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사인 앞에 있는 이 값이 최대 최소고 관여가 되는 거죠. 양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뭐 가장 큰 값은 A에다가 그 다음에 더하기 1 해가면 되겠습니다. 원래 뭐 사인 값이 최대값이 1인데 그보다 A 곱하겠으니까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이 값이 5입니다 해주면 A 값은 4 간단하게 얻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기는 원래 사인 주기가 2파 이렇게 되는데 x 앞에 여기 개수 있는 b 부분을 이렇게 좀 나누면 되겠죠. 이 부분들이 파입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또 b 값은 2 해서 결과를 얻어가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합해서 6 이렇게 가볍게 처리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수열 일반항이 주어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5항을 구하라. 그냥 곧바로 대입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와, 감사합니다. A5는 대입해주니까 15-2 처리해서 13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사실 뭐 주어진 부분이 뭐 등차셀입니다. 뭐 이런 것들 좀 정확하게 설명드릴 수도 있는데 뭐 지금은 그냥 5항 구하라 그랬으니까 n에다가 5를 좀 대입해가게 되는 뭐 수열의 가장 기본적인 항목들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그마 규칙 시그마 좀 나와 있습니다. 시그마 규칙 좀 학습해달라 이런 얘기죠. 2배의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K 부분들이 있고요. 다음은 뭐 시그마 3 되면 3, 9, 27에서 계산해가면 되겠죠. 이때 이제 계산은 시그마 K 규칙은 이제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27 해서 이게 좀 약분되는 거니까요. 이게 이제 뭐 9 곱하기 10, 90 이렇게 처리고 27 처리해서 117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우리가 이제 시그마 K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 K 제곱 처리되면 이제 6분의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시그마 K 세제곱 처리되어 있으면 2분의 N 플러스 1 전체의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들 시그마 규칙 공부 학습되어 있는지 점검 차원의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열 4AB 16 주어져 있는데요. 이 수열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A 더하기 B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이런 부분들은 등차 중할증 이용은 되죠. 뭐 가운데 부분은 좀 없지만 그 부분을 좀 대칭 구조입니다 라고 처리해주면 이렇게 더하기 한 부분들 이렇게 더하기 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서로 좀 똑같다 이렇게 좀 처리될 수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부분은 A 플러스 D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이 부분들은 B 플러스 D 이거 이제 A 마이너스 D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렇게 더하기면 A 플러스 B가 되는 거니까 가운데 두 개를 좀 더하기 한 결과랑 양쪽에 더하기 한 결과랑 같습니다. 이렇게 처리해줄 수 있겠죠. 물론 이제 D는 이제 공차 이렇게 처리했을 때 됐습니까? 등차 중앙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념이 좀 있다면 A 더하기 B는 그냥 4 더하기 16 이렇게 처리해서 20입니다 라고 어찌 생각하면 좀 가볍게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3항 가르쳐줬고 6항 가르쳐준 등차 수열에서 N항이 언제 처음으로 좀 음수가 되냐 이렇게 물어봤죠. 6항에서 3항을 좀 빼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D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럼 33에서 45를 이렇게 좀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12가 되는 건가요?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D는 마이너스 4입니다 라고 해서 공차를 우선 좀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뭐 3항 주어져 있으니까요. AN 부분들은 마이너스 4N 플러스 뭐 K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가요? 이런 상태에 되면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2 플러스 K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45입니다. 이런 걸 이용하게 되면 일반항 부분들을 좀 더 수월하게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너스 4N 이항시켜 놓으니까 그럼 뭐 57이 되는가요? 57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이렇게 일반항 구했는데요. 이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언제 음수가 되느냐? 그래서 0보다 작습니까? 이렇게 질문 던지는 내용. 4N은 57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해줘야 되는 거니까 얼마가 되는 건가요? 일단은 그냥 뭐 쓰죠. 뭐 4분의 57 이렇게 처리되면 4일은 4, 4, 4, 16 처리해주겠고 그러니까 14.xx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14점 얼마 이런 항보다는 좀 커야 되는 거니까 15번째 항부터 이제 음수가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실제로 15를 대입하면 이제 마이너스 6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더하기 57 하더라도 음수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뭐 두 개 항 가르쳐 줬을 때, 뭐 공차를 좀 빨리 좀 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반항, 사실 뭐 연립방정식 해도 뭐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주어진 부분들에서 이렇게 좀 사망 이런 부분들 좀 이용해 주면 되겠죠.
뭐 주어진 값들을 좀 이용하게 되면 일반항을 좀 수월하게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항 구해가는 부분들이니까 이 정도 뭐 자신있게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시그마, 어이쿠, 이건 AK 제곱 이렇게 가르쳐졌는데요. 시그마 규칙을 물어본 거죠.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그 다음에 AK 플러스 1, AK 마이너스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게 좀 각각 뭐 곱하기는 형태로 되는 게 아니니까 A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좀 처리해서 뭐 곱셈공식 형태로 해서 뭐 가볍게 좀 처리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그마 AK의 제곱 빼기 시그마 1 이런 모양이죠. 이제 1부터 10까지 이렇게 처리해 가는 거니까. 근데 시그마 AK의 제곱 부분들은 앞에 이미 값이 주어져 있고요. 뒤 부분들은 뭐 항상 1이 10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입니다 라고 해서 처리해서 정답은 0입니다 라고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시그마 규칙 좀 이해하고 있는지 질문 던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수열이 주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항하고요. 이웃하는 항 사이 귀납적으로 정의되어 있을 때 6항은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an 플러스 1이 an에다가 더하기 3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3을 더하기 해서 다망을 만들고 3을 더하기 해서 다망을 만들고 다시 생각하면 이웃하는 항 사이 차이가 3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공차가 3이다 라는 부분들이 제공돼요. 뭐 공차가 나와 있으니까 이거 뭐 등차수열이라는 얘기 되겠죠. 자, 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일반항이 공차가 3이니까 3n 처리되면 되겠고요. 뭐 초항이 7 돼 있으니까 플러스 4 해서 뭐 1 대입했을 때 이제 7이 나오도록 만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6항을 구하라 그러면 3, 6, 18 더하기 4 처리해서 22입니다 라고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점화식 비납적으로 정의된 식이 좀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요. 차분하게 식에 주어져 있는 뜻 조금만 좀 파악해가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이 주어져 있을 때 1항, 2항, 5항 이렇게 되는데 이제 등비수열이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면 A 플러스 D, A 플러스 4D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뭐 등비수열을 이룬다라는 얘기는 뭐 등비중항 이론을 좀 써달라 이런 얘기죠. 가운데 부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심히 제곱을 하게 되면 양쪽에 있는 값을 좀 곱하기 한 결과니까 A에 A 플러스 4D 이렇게 결과가 같아져야 되겠습니다. A제곱 2AD D제곱 처리가 되겠고요. 그러면 A제곱 플러스 4AD 처리됐을 때 소거가 되고 그러면 D제곱은 2AD 이런 모양에 또 공차가 좀 0이 아니니까 또 약분해서 사라져가면 되겠죠. 그럼 이제 공차가 2A입니다 라고 해서 결과를 좀 얻어놓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공비가 얼마냐 물어보는데요. 뭐 대입을 좀 해주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이식 부분들은 A에다가 2A를 좀 이렇게 대입해주면 뭐 그러면 3A 이렇게 처리되겠고 8A에다가 9A 이렇게 처리되니까 계속 좀 3을 좀 곱하기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비는 3입니다 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등비중항 나오게 되면 보통 뭐 등비중항 가운데 부분들 제곱해서 이제 양쪽 걸 곱하기 합니다 라는 간단한 관계식만 좀 이해하고 있으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삼각형에서 C값을 구해달라. 두 변 길이 끼니각 다 그렇기 때문에 C값을 구해달라는 얘기는 뭐 코사인 법칙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C제곱은 그럼 64, 25 빼기 2배에 8 곱하기 5 곱하기 코사인 60도 이렇게 처리 되겠죠? 코사인 60도가 이제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좀 소거해 가면 되겠습니다. 40이니까 40을 좀 빼서 24, 그럼 25 이렇게 되면 이제 49가 되는 거니까 C제곱은 49입니다.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뭐 C값은 뭐 7입니다. 라고 해서 변기를 구해가면 되는 공식만 좀 기억하고 있으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X값이 주어져 있을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들 계산해달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요, 2분의 파이, 뭐 파이 이런 부분들 보니까 뭐 각변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각변환을 하게 되면 어떤 항목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뭐 4분면은 이제 부호를 좀 결정해준다 이런 항목들 좀 기억해야 되겠고 2분의 파이 곱하기 n 이렇게 처리됐을 때 n이 홀수가 되게 되면요 바뀌고 그냥 바뀐다 라고 좀 생각해주면 되겠죠. 사인은 코사인, 코사인은 사인 이런 형태로 뭐 탄젠트는 뭐 탄젠트 분의 1 이런 형태로 좀 바뀐다 라고 좀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뭐 n이 짝수가 되게 되면요 뭐 그대로
그대로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맨 처음에 이런 부분들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니까 1, 4분이니까 부호가 그냥 플러스가 되겠고요. 2분의 파이 됐으니까 홀수 됐으니까 사인은 이제 코사인 x 이렇게 바꿔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2분의 파이 더하기 x 되니까 3, 4분면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부호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짝수니까 그대로 해서 코사인 x 해가면 되겠습니다. 오호, 이거 좀 소거되는데요. 탄젠트 x는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는 이게 1, 4분면이니까 또 다시 부호는 플러스가 되겠고, 탄젠트 x분의 1 이렇게 좀 고쳐가면 되겠죠. 와. 그럼 이제 이거 좀 소거되겠고, 이건 또 약분돼서 이제 마이너스를 이렇게 처리해두면 되는 거니까, 앞에 있는 각은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또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각 변환에 가는 규칙, 좀만 기억해주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거니까, 이런 정도의 이론 공부는 확실하게 좀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에서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주어가 주어져 있을 때 S6은 얼마냐 물어봤는데요. AR 제곱, AR 세제곱, AR 4제곱, AR 5제곱 이렇게 좀 두 개씩 좀 짝을 줘서 보면 좀 이론 좀 되겠죠. 이때 이제 두 번째 부분들은 R 제곱에 AAR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다음은 여기 R 4제곱에 AAR 이런 모양 좀 살펴보게 되면요. 이 부분들이 이제 A 더하기 이렇게 두 개를 좀 더하게 한다면 A 더하기 AR이 지금 이게 좀 S2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S2의 R 제곱이 되겠고, 여기는 S2의 R 4제곱 이렇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문제에서 이렇게 좀 봤을 때 S4라는 것은 둘을 좀 더하게 해주는 거니까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S2 공통이니까 1 더하기 R 제곱에 S2다 이렇게 좀 결과를 좀 얻어가면 되겠죠. 문제에 주어진 정보를 딱 그렇게 보니까 S4라는 것은 10 곱하기 S2 이렇게 처리되니까 그런 내용이 되니까요. 1 더하기 R 제곱은 10입니다 라고 처리해서 R 제곱이 9다 라고 결과를 좀 얻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문제에서 또 2항 제공해 줬죠. 2항은 좀 AR 이렇게 처리되는데 R이 좀 모든 항이 또 양수다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요. R이 또 A, 3A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이 9 돼서 A 값도 3입니다 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때 이제 문제에서 S6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S6 그럼 어떻게 처리되려면 요 셋을 좀 이제 다 더하게 해주면 되는 건가요? S2 공통에다가 1 더하기 R 제곱 더하기 R 4제곱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S2를 좀 구해야 되는데요. S2는 A에 1 플러스 R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3 곱하기 1 더하기 3 이렇게 되니까 3, 4, 12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1 더하기 9 더하기 81 이렇게 처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그럼 얼마인가요? 91 처리되겠고 11을 좀 곱하면 되죠. 91 곱하기 12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이에다가 29, 18 그 다음에 이제 91 이렇게 처리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92 이렇게 좀 처리해서 결과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정답 5번입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등비 수열들을 이제 몇 개씩 묶어서 합을 좀 구해갔을 때 그들 사이에도 이렇게 관계가 좀 나온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좀 공동적인 요소가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등비수열 합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등비수열 형태의 지금 수열도 좀 써가지고 논리적인 관계에서 구해도 된다는 사실들 좀 기억해가면서 효율적인 학습 잘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항이 1인 두 수열 A, Xn, Yn이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좀 만족시킬 때 20, 20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아하, 그럼 X1부터 차곡차곡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 1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고, 다음은 이게 이제 1일 때죠. 그러면 2일 때 부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n이 이제 홀수이면은, 홀수이면, n이 홀을 좀 이렇게 대입을 해줘야 되는 거죠, 홀수를. 그럼 이제 2항들이 지금 얻어져 갈 텐데, 2항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와, 여기다 더하겠으니까 3 되겠고, 이건 그대로 이렇게 써가는 그런 항이 되겠습니다. n이 짝수이면, 좀 짝수들을 좀 대입해서 이제 3항을 좀 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X좌표 부분들에다가 더하기 3을 해가지고 Y좌표 부분에다가 6을 쓰겠고, 요거는 좌표니까 그대로 이렇게 써가는 그런 항목인 것 같습니다. 됐죠? 그럼 사항까지 또 알아볼까요? 그럼 사항 부분들이면은, 아이고, 이거 규칙적으로 하면 이쪽에 써야 돼요. 1, 6 이렇게 3항. 그죠? 사항은 여기다 쓰겠습니다. 이것도 좀 나름 규칙을 좀 갖춰가야 되는 거니까. 상황 부분들 보게 되면 이제 홀수 부분들이니까 다시 또 더하기 해서 이곳에다 8, 그 다음에는 이곳에 1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 항을 또 그럼 홀수항들을 그럼 5항 되게 되면 이곳에 1 쓰고, 홀수항 부분들, 홀수항 부분에 짝수가 나와 있는 거, 짝수 부분들을 좀 대입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3을 더하기 해서 Y 자리에 쓰게 되는 거니까, 그럼 얼마가 되는 건가요? 11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와,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2를 더하게 하는 거죠. 2를 더하게해서 10 이렇게 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항 됐고, 그 다음에 이제 6항 이렇게 되면 이제 홀수일 때 6항 부분들을 가게 되면 y 부분들에다가 2를 좀 더하게해서 13입니다. 이게 지금 뭐 이렇게 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 정도만 해도 뭐 규칙을 좀 어느 정도 좀 이해해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인 것 같습니다. 나온들 보게 되면 이제 규칙성을 보게 되면 이제 이쪽은 이제 x 좌표들이 이렇게, 그죠? 문제에서 이제 뭐 x 20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는 요 규칙대로 갔을 때 그러면 10번째 하게 되는 거죠. 2항, 4항, 6항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됐습니까? 이럴 때 이제 10항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는 21항을 이렇게 물어본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홀수 부분들이니까 이쪽으로 요렇게 좀 규칙들을 좀 이렇게 쭉 진행해 갔을 때 요거의 뭐 11번째 항은 또 어떻게 되냐?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문제 봤을 때요. 뭐 규칙성이 뭐 너무나 확연하게 좀 잘 드러나게 보이죠. 뭐 5씩 쭉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등차 수열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뭐 이 부분들은 이제 일반항 부분들이 5n에다가 빼기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10을 좀 대입한 거니까 50-3 처리해서 47입니다 라고. 아이고 이거 산수가 이러면 안 되는데 2 이렇게 쳐서 48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겠고요. 이 부분들은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는가요? 5n-4 이런 형태인데 11항이 되어 있으니까요. 55-4 이렇게 처리해서 51입니다 라고 해서 결과를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두 개의 좌표를 더하게 해달라. 그럼 이제 정답 99 해서 결과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요걸 또 이렇게 또 묶어서 해가는 방법도 있네요. 그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9, 그 다음에 19, 29 이런 형태로 해서 뭐 99 이렇게 좀 처리해가는 그런 내용도 가능한데 일단은 뭐 항들 좀 이제 규칙적으로 좀 더 살펴봤을 때 뭐 일반항 부분들을 이렇게 등차 수열 모양이 나오는 거니까 일반항 부분들 좀 차분하게 대처해가면서 처리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뭐 규칙이 좀 복잡하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요. 당황한 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차분하게 좀 항들을 좀 구해가면 그 다음에 이제 얻어진 항들을 보고 규칙을 얻어내서 풀이 가능한 거니까 연습장 펴놓고 연습을 해가면서 풀이를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고색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일반항이 좀 화려하게 주어져 있는데요. 와, 그 다음 좀 계산해달라 이랬는데 뭐 일반항부터 좀 처리해가야 될 것 같습니다. 2 더하기 4 더하기 6 이렇게 처리해서 2k 부분들 일단 이 부분을 좀 먼저 좀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이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2 공통에 1 더하기 2 더하기 해서부터 k까지 합이니까요. 요거는 뭐 2 곱하기 2분의 k 곱하기 k 플러스 1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일반항 모양이 조금은 좀 갖춰가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처리해서 k 플러스 1 계산해 줬고요. 이 부분들이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와, 그럼 이건 뭘 해야 되는 거죠? 분모에 이렇게 좀 두 숫자 곱하기 되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이제 부분분수로 좀 고쳐서 처리해 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부분들이란 뭐 차곡차곡 나오는 거니까 1분의 1 빼기 2분의 1, 2분의 1 빼기 3분의 1 이런 모양에서 규칙적으로 지워져 가는 거니까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처리해서 이렇게 좀 규칙적으로 지워지게 되면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항 구했습니다. n 플러스 1분의 n 이렇게 됐습니까? 와, 일반항 구하는 것 자체가 조금 이제 간단한 문제였다면 뭐 더는 이렇게 뭐 부분수 고쳐서 하는 수열에 뭐 합을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일반항을 좀 구했고요. 그 일반항 구해간 부분들을 이곳에다가 좀 대입을 해서 최종적인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그마 K는 뭐 1부터 이렇게 쳐야 되는 건가요? K는 1부터 m까지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요. 로그 3의 ak다 라고 처리되어 있으니까요.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로그 3의 k 플러스 1분의 k 해서 써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로그 더하기니까요. 이때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그 3 처리해주면 되겠고 진수분해 차곡차곡 대입하면 되죠. 1 대입하면 2분의 1. 그 다음 이제 더하기인데요. 더하기는 진수분을 이렇게 곱하기 형태로 3분의 2 곱하기 이런 형태로 해서 쭉 처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m 플러스 1분의 m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요. 이때 이제 이렇게 좀 규칙적으로 또 이렇게 소거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로그 2에 m 플러스 1분의 1 해서 결과를 좀 얻어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결과가 좀 마이너스 4가 나온다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 건가요? m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처리되면 2의 마이너스 4제곱 이렇게 처리되면 얼마가죠? 16분의 1입니까? 아, 2가 아니라 이거 3인데 언제 또 이렇게 바뀌었죠? 아,
큰일 났네. 그럼 이제 81분의 1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건가요? 그럼 이제 m값은 또 80입니다라고 해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80. 그렇죠. 되셨죠? 자, 이제 뭐 그렇게 대단하게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주어진 뭐 절차를 좀 여러 번 거치게 좀 만드는 부분들이 좀 살짝 좀 그런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등차 수열의 합 구해가는 부분들 해서 이제 합을 좀 열심히 구했고요. 그 구한 결과를 좀 대입해서 다시 또 이제 수열의 합 부분분수 좀 고쳐서 또 열심히 이제 계산해서 결과 구해가는 거. 근데 지금 벌써 이제 합을 거의 2번 한 그런 내용인데 이 구한 것을 이제 여기다 이제 일반항을 집어넣어서 또 다시 또 연산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건 이제 로그의 진수 부분이 돼 있으니까요. 뭐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숫자들 2분의 1, 3분의 2, 그다음에 4분의 3 이런 부분들이 이제 차곡차곡 이제 곱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이제 곱하기해서 지워져 간다는 사실들을 기억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아이고, 식이 길어지다 보니까 막 옮겨 적다가 밑부분이 좀 바뀌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고요. 꼼꼼하게 좀 처리해서 81분의 1 구해서 최종 답 80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뭐 큰 흐름 틀에서 보게 되면 뭐 합 구해가는 절차를 뭐 무려 3번씩이나 했는데 그래도 그냥 차분하게 나온 결과,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이용한 또 연산, 또 그 결과를 이용한 연산, 이렇게 차분하게 좀 연결해서만 하면 되는 거니까 조금만 좀 침착하게 연산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주어진 등식과 화려한 식이 주어지는데요. 성립함을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수학적 기납법이요? 그럼 뭐 n이 1일 때 성립한다 보이고 k일 때 가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k 플러스 1 때 성립합니다. 이렇게 보여가는 절차죠. 조금 낯설다면 제일 어려운 부분들 k 플러스 1 부분 때 증명하는 과정인데 그 부분이 힘들다면 k일 때 이렇게 가정한 식에다가 k 플러스를 또 더욱 대입해 가지고 마지막 식을 좀 이해해 가면서 풀어도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n이 1일 때 그러면 첫 번째는 좌변은 이렇게 항이 하나가 돼 있으니까요 대입을 해주면 당연히 이제 2분의 1 이렇게 좀 나와야 되겠고요. 역시 마지막 우변도 이곳에 1을 집어넣으면 2분의 1입니다. 여기서 간은 또 가볍게 처리되겠습니다. 그럼 세 개의 값에서 이제 답을 구해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가정을 했으면 양변에다가 요거 그 다음 번째 항이니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k 플러스 1, 그 다음에 이제 k 플러스 2분의 1 이런 부분들 좀 대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변에다가 이렇게 쓱 이렇게 좀 대입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그럼 이제 2, 3번 중에서 좀 답을 구해가면 되겠는데요. 이때 이제 이 부분들을 좀 계산해달라 이러는 얘기인데, 여기를 뭐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k 플러스 1분의 k 돼 있겠고, k 플러스 1, k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요. k 플러스 1, k 플러스 1을 좀 통분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통분됐을 때, 여기는 k에다가 k 플러스 2가 이렇게 좀 한번 곱하기 되어 있고, 더하기 1 처리가 되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k 플러스 1, k 플러스 2 이렇게 처리됐을 때 여기가 뭐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k 플러스 1에 제곱돼서 하나가 좀 이렇게 약분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k 플러스 1 하나가 남고 k 플러스 2 이렇게 처리돼서 이 부분들이 계산해서 다입니다 라고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그렇게 되면은 이런 방법들이 써져 있으니까 정답은 뭐 2번입니다 라고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렇게 나온 부분들이 우리가 K일 때 가정한 이 K 자리에다가 K 플러스를 대입한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K 플러스일 때도 성립합니다 라고 해서 증명해가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뭐 수학적 기납법 너무너무나 중요한 증명법이니까 이번 기회에도 더 연습하는 기회를 삼아서 한 번 더 학습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15번 시작합니다. 수열 A는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n이 1부터 6까지일 때는 합을 좀 열심히 해주면 1항하고 6항, 7항이군요. 7항 합해주면 10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2항에다가 8항, 이런 형태로 합인가요? 그러면 6항에다가 12항을 합한 것도 10이다 이런 얘기. 정리해주면은 뭐 1항부터 2항 거쳐서 뭐 12항까지 다 더하게 해주면 10 이건 6번 해주면 되니까 60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볍게 결과를 좀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좀 풀어야 될 부분이 이런 거라면 1항부터 2항 거쳐서 12항에다가 13항에다가 14항을 좀 더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좀 300에다 나와 있는 건데 앞에는 60 이렇게 처리되겠고 13항 되어 있는데요. 14항 부분들은 밑에가 또 이 관계식이니까 14항은 13항에다가 26일 좀 더하게 되는 건가요?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13항에다가 26 이해되죠? 오. 자, 이렇게 처리되면 뭐 13항 결과를 좀 얻어갈 수가 있겠는데요. 300에서 86을 빼고 나누기 2를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200
14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107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14망이 107입니다라고 결과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아이고 초항이면은 아이고 연결을 좀 아이고 이거 쉬운 게 아니군요. 아이고 그럼 이제 두 번째 이 관계식 7 이상인 거부터 좀 다시 해서 좀 써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파랑은 7항 더하기 2 곱하기 7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9항은 8항에다가 2 곱하기 8 이렇게 좀 써가는 그런 행에서부터 그럼 13항까지 또 와야 또 연결고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12항에다가 2 곱하기 10 이런 형태로 처리해야 될 그런 내용 같습니다. 전체를 좀 딱 더하게 하게 되면 이렇게 지워져 가면서 13항은 에서 이제 결과가 나오죠. 7항에다가 2배 7 더하기 8 더하기 해서부터 12까지 좀 가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제 107에서 7항이 되겠고 2 곱하기 2분의 항수는 어떻게 된가요? 5에다가 6 되겠고 19 이렇게 곱하기 해서 계산해 가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69, 54에다가 114 이렇게 처리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럼 이제 7항은 마이너스 7입니다. 라고 해서 결과를 가면 되겠습니다. 항은 좀 이제 대폭 좀 줄였습니다. 7항 계통으로. 아직도 그런데 1항으로 가려면 한 방에 또 갈 수가 없죠. 그때 이제 앞에 있는 관계식에서 맨 처음에 여기 써져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자, 1항이라는 것은 10에서 빼기 7항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17입니다 라고 해서 결과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쿠 처음에는 이렇게 뭐 12항까지 결과를 그냥 가쁘게 60해서 14항까지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300도 나와 있으니까 금방 연결될 줄 알았는데요. 아이고 13항을 좀 구해놓은 부분들이 1항은 이제 곧바로 연결해 갈 수가 없죠. 앞쪽 연결고리, 그 다음 뒤쪽 연결고리가 좀 다르는 거니까 어쨌든 항 넘버를 좀 낮춰가면서 1항을 좀 구해가야 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되셨죠? 17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좀 복잡해졌으니까 복습은 좀 필히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3항 주어져 있고요. 합하고 일반항 사이의 관계가 주어져 있습니다. 옳은 걸 좀 있는 대로 골라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SN이 AN 플러스 1이다 라고 되어 있으면 뭐 SN에서 뭐 AN을 좀 구해가야 되는 거죠. SN-1은 AN 해서 빼기를 좀 처리해주면요. AN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이렇게 처리되니까 AN 플러스 1은 2AN입니다 라고 해서 결과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N이 현재는 2보다 크다 이렇게 좀 처리해가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일반항은 a 곱하기 2의 n-7제곱 처리되는데 3항이 제공되어 있으니까요. 12는 3을 대입하면 제곱이니까 4a 처리해서 a 값은 3입니다 라고 처리되어 있으니까 an 부분들은 어떻게 돼요? 3 곱하기 2의 n-1승 이렇게 처리해서 n은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일단 구해가면 되겠죠. 자, 이때 이제 문제에서 맨 처음 주어진 부분들에서 좀 처리해주면 n이 1이면 a1, s1 이퀄 a1이니까 이 부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a2하고 좀 이게 같아져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오호 a2 부분들은 여기다 2를 제보니까 6이 되겠죠? 그럼 1항도 6이고 2항도 6이 되는 거니까 1항은 어차피 규칙에서 어긋나는 그런 내용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됐죠? 자, 2부터 그때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1항은 6이었고 4를 좀 대입해주면은 8, 3, 8, 2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게 지금 1항의 규칙에서 어긋나서 이게 좀 잘못됐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주어진 부분들, 어이쿠, 1, 3으로 가나요? A1항, A3항, A5항 이런 중에서 그냥 쓸까요? 7, 9 이런 항들을 좀 구해가야 되겠죠? 요건 좀 규칙에서 어긋나니까 따로 쓰면 되겠고요. 이렇게 좀 등비수에서 항을 건너뛰게 되면 공비가 2에서 공비가 4로 바뀌면 되죠. 4-1 처리해주면 되겠고 3항이니까 3 대입하면 2, 4, 3, 12, 초항이 12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4의 4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하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 4, 1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계산해주면 2의 8제곱에 2의 10제곱이 됩니까? 2의 10제곱 마이너스 4 처리해주면 플러스 2 이런 형태가 되는데 마이너스 1 돼 있으니까 이것도 뭐 초항 때문에 생기는 그런 잘못된 내용이 같습니다. 정답은 1번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초항들에 대해서 뭐 정성적으로 1을 집어넣으면 3 돼야 되는데 3 차이가 나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2의 10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되는데 빼기 3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1 되는 거니까 역시 니은 디귿은 초항에서 어긋나는 규칙에서 계속 좀 정답이 안 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됐죠? 정답은 1번. 우리가 조마식에서 일반항을 구해가는 절차할 때 이렇게 빼게 해주면서 S, n-1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S0는 정의가 안 되는 거니까 n이 2입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조건 붙는 부분들 이런 이론들 얼마나 좀 꼼꼼하게 학습했는지 점검해가는 차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7번입니다. 수열 AN이
자연수 n에 대해서 초항 가르쳐줬고요.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식들을 쫙 가르쳐져 있습니다. 합해서 합하고 좀 빼는데 이건 좀 홀수 부분들이고 이 짝수 부분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군요. 자, 그렇다면 a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an 플러스 5n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데 여기서부터 항들을 좀 일일이 좀 구해가서 규칙을 좀 찾아가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1항 4 주어져 있고요. 이 항은 마이너스 4에다가 1을 좀 대입을 해주는 거니까 3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구하면 되겠고요. 3항을 구하게 되면 또 마이너스 되니까 플러스 1에다가 이번에는 2를 좀 대입하는 거니까 10-2 이렇게 8 이렇게 처리되니까 9입니다 라고 해서 결과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되시죠? 4항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9에다가 그 다음에는 13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럼 이제 결과가 좀 4가 나오죠? 4 이렇게 좀 이런 부분들이 나오나요? 특이한데요. 그 다음에 이제 5항을 좀 구하게 되면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4에다가 이곳은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4를 대입하면 20에 18 더하기 하는 거죠. 그럼 이제 14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6항을 구하게 되게 되면 마이너스 14에다가 23을 더하게 해주니까 9 되죠. 와, 이거 똑같은 게 나오는 거죠. 규칙이 보였습니까? 그렇다면 뭐 차이들이 되는데 한 번만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7항을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9에다가 28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럼 19 이렇게 처리돼서 이게 좀 50 커져가는 게 규칙이 되는 거군요. 뭐 파랑 부분들을 그러면 50 적으면 맞아야 되는데 33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14 처리돼서 역시 똑같은 부분이 얻어진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쭉 규칙이 되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이웃한 이렇게 됐을 때 차이를 구하게 되면 요거가 5가 되고 이쪽도 이렇게 차이를 구하게 되면 또 5가 되고 차이를 구하게 되면 또 5가 되고 이것도 이제 계속 똑같은 규칙이 되겠죠. 쭉 나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홀수 부분들 쭉 다 더하기 하면서 짝수 부분들 더하기 한 이런 결과니까 1항 마이너스 2항 2 마이너스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5 곱하기 이런 부분들을 이제 19번 하라 이런 얘기죠. 19 이렇게 처리해서 95입니다 라고 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게 좀 또 나중에 이제 수열들을 좀 이렇게 해서 합해서 구해가는 아주 좀 독특한 형태의 문제가 좀 나와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됐을 때는 이렇게 좀 항들을 좀 구해서 규칙성을 좀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이해해가지고 풀이를 해가는 것이 문제에 좀 바른 접근이 되겠다. 뭐 이런 것을 좀 공부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조금 좀 당황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많으니까요. 연습장 빼놓고 연습해가면서 확실하게 이제 문제에 주어진 특징 이해해가는데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한 변 길이가 4루트 3인 정사각형에서 길이가 4되는 점에 2가 있습니다. 길이가 4되는 점 4루트 3 이렇게 처리되어 있다고요? 직각삼각형이면은 여기가 그러면은 30도 이렇게 처리되야 되는데요. 그럼 이제 이쪽은 뭐 60도 이런 내용인가요? 알겠습니다. 이들을 지름으로 하는 점에서 한 점을 또 잡아가지고 각도를 세타라고 되어 있을 때 세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넓이가 좀 최대가 된다. 이때 이제 점 P 부분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근데 좀 여기만 좀 크게 좀 그려볼까요? 중심이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이렇게 선이 좀 되어 있다 이거죠. 됐습니까? D 되고 그럴 때 이제 넓이가 좀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넓이가 좀 최대가 되려면 BEP 되는 거니까 PE 길이가 그러면 이거 이제 이 선에 대해서 이제 평행선들을 그어가면 되죠. 평행선들을 그어서 만나는 점 이렇게 좀 찾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좀 연결하게 되면 요거 좀 지름이었으니까 또 직각삼각형이 되겠죠. 그럼 접선이 된다는 얘기는 여기가 또 세타 좀 같아져야 된다면 여기가 그러면은 평행이니까 억각 돼야 되니까 여기가 90 플러스 세타 이렇게 쳐야 되겠죠. 여기가 60도니까 자, 이 부분이 120도 돼야 되니까 세타가 그러면은 30도 이런 형태. 2세타가 30도. 세타는 그러면 얼마일까? 15도가 되는 이런 내용인데요. 15도? 이거 그러면 미적분한 문제 아닙니까? 아이고, 이거 좀 문제를 좀 잘못 내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우리가 좀 열심히 풀어야 되겠습니다. PE 길이를 좀 구해달라. 그러면 우리 일단은 ED 길이 자체가 4에다가 루트 3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PE 길이를 좀 구해가려면 그러면은 4 루트 3 마이너스에다가 코사인 세타 이렇게 좀 곱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문제에서 그러면 이제 어이쿠 PE 길이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구하라는 얘기는 4 루트 3 마이너스 1에다가 뭐 코사인 제곱 세타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제 뭐 15도 돼 있으니까 15도는 구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좀 아이디어를 좀 내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직각 부분들 보였고 중간에 각도가 또 15도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요. 여기가 15도 이렇게 처리되는데 여기가 15도 되니까 여기가 좀 30도 되겠죠. R 이렇게 처리되면 뭐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조금 이제 구해가야 되는 내용 같습니다. 그러니까 DP 길이의 제곱을 먼저 구해가겠고요. R제곱 더하기 R제곱 빼기 2배의 R 곱하기 코사인 30도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2분의 루트 3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섞어되면서 루트 3 남을 거겠고, 그러면은 R제곱 공통에 2 마이너스 루트 3 해서 P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이때 그러면 우리가 DP 길이 나왔으니까 이제 P 길이 부분을 제곱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요? 위에 그 부분 이제 RR에서 여기 제곱하니까 R제곱 공통에 이제 4 빼기 이 부분을 해주면 되죠. 2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R제곱에다가 2 플러스 루트 3 처리해서 결과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R 돼 있으니까 오호. 그럼 이제 문제 보면 다 되는 거죠? 되겠죠? 그러면 문제에서 코사인 세타라는 부분들은 원래 이제 2R분의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코사인 세타를 구하게 되면 2R분이니까 2분의 2 루트 2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계산할 때 여기 이제 4분에다가 2 플러스 루트 3에서 계산해 가면 좀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4는 좀 약분하고요. 그럼 이제 계산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자, 이게 곱하기 했을 때 루트 3하고 루트 3 곱하면 3에다가 1 곱하니까 마이너스 2 처리되겠고, 여기는 2 루트 3 루트 3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러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루트 3 플러스 1에서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이게 지금 15도 이게 좀 안 나오는 거니까 이게 좀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길이를 구해서 피타고라스에서 구해가지고 뭐 이렇게 한 거죠. 어렵네요. 우리가 나중에 코사인 제곱 세타 이런 부분은 2분의 1 더하기 코사인 세타입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들 이제 배우는데, 이 부분들은 이건 이제 미적 파트에서 공부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학습이 아이쿠야 15도에 30도 이런 부분들 이용해 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요. 지금 제가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구해간 절차 이런 부분들 좀 메모해 가지고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좀 해결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19번입니다. fx, gx, 사인, 코사인 함수 주어져 있고요. 주어진 부분에서 h라는 부분들이 오호. 근데 이게 사인 빼기 코사인 절대값 돼 있으니까 사인 x 값이 코사인 x보다 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면 뭐 그대로 풀리게 되면 gx가 소거되고 2배 돼서 약분하는 거니까 hx는 fx니까 뭐 사인 x 이렇게 써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인 x, 코사인 x에서 코사인 x 값이 더 커가게 되면 이때는 코사인 x에서 풀려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이때 이제 이렇게 어이구 이건 사인 값, 코사인 값 같아지는 그때의 값에 해당하는 건데 그런 절대값에 대해서 hx가 만나는 점 그러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단위원을 좋아하니까 원에서 좀 이렇게 그래가서 좀 살펴본다면요. 자, 이렇게 축이 좀 이렇게 잡혀져 있을 때 축 모양이 좀 이상한데요. y는 이퀄 x 이렇게 처리돼서 일단은 사인 값이 더 커져간다는 얘기는 y 값이 더 커져간다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단위를 좀 생각하면 되겠고요. 뭐 코사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이제 아래쪽 각도를 이렇게 좀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때 이제 뭐 a라는 부분들은 2분의 파이, 여기가 이제 2분의 파이 지점이니까 그보다 작은 이런 a 값을 생각을 해서요. 사인 부분들하고 코사인 부분들하고 이렇게 만나는, 여기도 a 값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이때 이제 이 각도 이런 부분들이 문제의 좀 정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풀어갈 건데 좀 이해되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좀 도저히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럼 뭐 어쩔 수 없이 뭐 그래프로 풀어가시면 됩니다. 어쩔 수 없다기보다는 이제 표현이 좀 이상한데요. 그래프를 좀 평상시에 공부했던 걸 이용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도 되겠습니다. 뭐 조금 대략 좀 설명해 주면요. 그래프 자체는 코사인 값이 더 크면 코사인 값, 사인 값이 더 크면 사인 값, 코사인이 더 크면 코사인 값,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그려지겠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A라는 값은 이렇게 만나는 이때 A 값이니까 그거보다 작은 A를 그어서 이렇게 그어서 만나는 각도 해서 나오는 각도. 지금 이렇게 체킹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이 이쪽 각도가 되겠고요. 이렇게 체킹된 부분이 이 아래 각도가 되는 그런 내용을 해서 각을 구하겠다. 이렇게 좀 공부를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각도 표시가 좀 애매한데요. 왜냐면 이게 A라는 부분이 결정이 안 돼서, 그래서 이때는 이제 여기 각도를 좀 세타라고 좀 처리해주면 뭐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얻어지겠고, 대칭 구조 모양으로서 똑같이 가야 되는 거니까 2분의 3 파이 플러스 세타 해서요. 하나는 좀 각도를 구해갈 수는 없지만 두 개를 좀 이렇게 합하면 2분의 5 파이입니다 라고 해서 값을 좀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각이 깔끔하게 주어져 있다는 얘기는 각도 이게 하나에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뭐 2파이, 4파이 이렇게 가면서 구해진 거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똑같은 각도인데요. 2파이 한 바퀴 더 돌아서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다음엔 2파이에다가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 이렇게 처리되니까 또 이걸 더하게 하게 되면 4파이에다가 2분의 5파이 이렇게 되는 이런 형태로 좀 쭉 나오겠죠. 이런 각도를 모두 다 더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까? 자, 그럼 몇 개를 해야 될까요? 뭐 등차수열이 되겠죠. 2분의 K개 처리해주면 되겠고, 초항 주어져 있으니까요. 2배에서 5파이 처리해주면 되겠고,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K-1이죠. K-1 곱하기 4파이 이렇게 처리된 부분들이 132파이다 라고 해서 파이 좀 소거해주면 되겠고요. 여기는 그럼 어떻게 되죠? 4K에다가 플러스, 아이고 이게 왜 마이너스인데 이게 되죠? 마이너스 4 플러스 1에 K를 좀 곱하기 한 부분들이 이게 12 곱하기 11이죠. 거기다가 2를 좀 이렇게 곱하기 하는 형태로 좀 써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전개해서 인수분해가 좀 불편한 거니까요. 요거를 4를 줘서 8 곱하기 3, 3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4, 8, 30이 되죠. 8 곱하기 32 더하기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K가 8 이런 형태. 이런 부분들은 이제 8개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게 지금 2개씩이죠. 전체는 그래서 16개입니다 라고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어이쿠. 좀 어렵습니다. 그죠? 좀 점검들 차분하게 좀 절대값 되는 부분 당황하지 말고요. 이렇게 좀 나눠줘서 이런 함수입니다 라는 부분들 살펴가는 거. 그 다음에는 요게 좀 어려운 거예요. 일단 이제 뭐 그래프하고 관계니까 A를 이렇게 그어서 만나는 각도들, 혹시 뭐 그래프로 공부했다면 이렇게 더 각도들 좀 찾아야 되겠고요. 이때 나오는 각도들이 또 역시 이게 좀 A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각 형태가 아니라서 이렇게 표현들을 바꿔서 이렇게 좀 처리가는 부분들, 이런 걸 좀 잘 처리해야 될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 다음 거 이렇게 했을 때 또 나와서 이게 좀 등차수열 합 이런 형태로 좀 연결됐다는 내용이죠. 되겠습니까? 그런 형태를 좀 처리해가는 거니까 좀 역시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되짚어 봤는데도 쉽지 않은 그런 문제인 것 같으니까 복습을 통해서 하나하나 좀 해결해 가려고 여러분들도 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그런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 또 좌표를 또 딱 정했습니다. 근데 AP 길이하고 CR 길이가 좀 이런 길이가 같다. 그 다음 PRQ 같다 이런 거요. 뭐 X 이런 식으로 한번 나와볼까요? 1-X 됐고 지금 이 길이가 같다 해서 X 되겠죠. 1-X. 일단 이 길이가 이렇게 같다 표시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건 또 어느 쪽인가요? 다른 쪽 이렇게 나와 있죠. 일단 그래도 좀 이게 같다 부분 좀 처리해야 되는데 그럼 BQ 길이를 좀 모르잖아요. 나중에 이쪽 삼각형의 외접원 CQR 해주면 이쪽 삼각형의 외접원의 형태인데 그죠? 그럼 이런 좌표를 좀 T 이런 식으로 놔야 되는 거예요. 해서 일단은 뭐 PR 길이가 이렇게 갖다 대 있고 뭐 각도 60도 이렇게 좀 정삼각형에서 주어지는 부분들이니까 코사인 법칙을 써서 뭔가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x제곱에 1-x의 제곱 빼기 x 곱하기 1-x 두 배는 어디 갔나요? 코사인 60도 해서 약분해서 사라졌지요. 이렇게 좀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또 1-x의 제곱 더하기 t제곱 두 배의 t의 1-x 코사인 60도 해서 또 이렇게 소가해가면 되겠죠. 근데 둘을 갖다 해서 이게 또 소가 되는 거니까요. x제곱에다가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되죠? 플러스 x제곱 2x제곱 마이너스 x 된 부분들 여기는 뭐가 남았나요? t제곱에 1-xt 이렇게 남아있죠? 그럼 t제곱에 1-xt 되겠고 이 부분 이항시키면서 x 공통의 1-2x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써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요거 둘을 더하기 한 게 1-x 쳐야 되니까 인수분해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t 값이 x 또는 1-2x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이게 1-x가 나오면 다 똑같았을 때 이게 좀 같아야 되는데 이렇게 3분의 4배 이런 건 도저히 불가능하죠. 1-2x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또 아이고 길이가 아니라 또 외접원이네요. 그러면은 삼각형 PQ에서 우리가 좀 사인 60도에다가 PQ 길이 이렇게 적으면 이게 ER1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도 또 똑같이 60도 되는 거니까 결국은 넓이 재볼 때 PQ 제곱이 관심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문제에서 넓이 B가 3분의 4란 얘기는 PQ 제곱이 이쪽은 뭔가요? 외접원이니까 CQR이니까 그러면 QR 제곱이죠. QR 제곱 이런 형태가 되겠고 여기에 몇 배를 해달라? 3분의 4배를 해달라 이런 형태로 좀 접근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PQ 제곱은 아까 여기 계산한 거잖아요. 이거 오호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되죠? X 제곱 좀 다시 써야 되는데요.
x제곱에 1-x의 제곱에다가 pq제곱은 이쪽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빼기 2배는 좀 어차피 사라져가는 거였죠. x에다가 1-x 이렇게 처리되는 거겠고, 그러면 여기는 지금 1-2x 돼 있으니까 여기 이제 2x 이렇게 처리돼 이거 다시 구해야 되겠죠. 그럼 x제곱에다가 2x의 제곱에다가 빼기 2배의 x, 2x 코사인 이게 소가 된 거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가요? 2x제곱을 빼니까 4, 5, 3x제곱 처리가 되겠군요. 됐습니까? 이런 형태가 계산되는 것 같습니다. 되셨죠? 이게 좀 계산 결과가 4x제곱에 마이너스 2x제곱, 2x제곱, 3x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는 그런 내용. 그럼 여긴 또 x제곱에다가 좀 어떻게 처리된가요? 이게 좀 아이고 갖다를 해주면 안 되는데 또 갖다를 했네요. 야, 이게 정신이 없습니다. 그죠? 그거 놓고 여기는 x제곱, x제곱, 3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x 플러스 이렇게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과 나오겠습니다. 됐죠? 이제는 몇 배를 해야 됩니까? 3분의 4배를 이제 드디어 풀 준비가 되는 건가요? 와, 이곳에다가 3분의 4배에서 풀게 되게 되면 4x제곱에 이항시키면서 x제곱이 되겠고요.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은 이꼴체로 해서 풀이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와, 인수분해 안 되는 거, 보기가 그렇군요. x 값을 구하게 되면 2분의,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요? 마이너스 3 플러스 9에다가 루트 13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플러스겠죠. 이렇게 돼서 구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최종적으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BQ 길이, 아까 T라고 하는 거죠. BQ 길이, 즉 1-2x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1 마이너스 2배 되겠는데 사라져서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13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주면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4 마이너스 루트 13에서 결국 무엇이죠? 4 마이너스 루트 13.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긴 산수. 이렇군요. 큰 흐름들 좀 다시 보면요. 문제에서 이게 지금 길이 같다라고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뭐 각도 주어져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을 좀 자연스럽게 써서 지금 이제 BQ 길이에 해당하는 부분들 표시에 가서 이제 두 개의 결과를 얻었는데, 이게 좀 같아지게 되면 나중에 이제 PQ 길이하고 QR 길이 같아져서 안 되는 거니까 1-2x를 좀 선택해야 되겠고요. 이때 이제 여기서 좀 가볍게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외접원의 b가 또 이렇게 좀 나오는 거니까 그 외접원의 b를 구해야 간다 이런 얘기는 결국은 이 PQ의 길이 b, 그 다음에 CR의 길이 b 해서 PQ 제곱, CR 제곱 이렇게 좀 구해놨고요. 됐습니까? QR 제곱 이렇게 좀 구해놨고 그곳에다가 이제 3분의 4배에서 결과 같습니다라고 해서 풀이를 진행해서 답을 구해갔습니다. 되셨죠? 긴 호흡 그리고 정확한 연산이 필요한 좀 까탈스러운 그런 문제니까 철저하게 복습하고 이해하려고 여러분들도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될 그런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논수령 문제 시작합니다. 모든 항이 실수인 등비수열에서 2항, 5항이 주어져 있습니다.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뭐 2항, 5항 주어졌으면 이렇게 좀 나누게 해주면 이게 5항 이렇게 되면 이제 R 세제곱 처리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36분의 2분의 9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가요? 역분하니까 8분의 이렇게 처리돼서 R값은 2분의 1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이 항을 좀 이용하면 되겠네요. 또 AR 이렇게 처리한 부분들이 36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 항이 36 이렇게 처리가 되죠. R값이 2분의 1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뭐 A값은 또 72입니다 라고 해서 조항도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때 이것은 또 이제 몇 번째 항이냐 물어봤는데요. 72 곱하기 2분의 1에 n-1제곱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128분의 9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9가 약분되니까 8 곱하기 2분의 1에 n-1제곱 이렇게 128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요. 와, 이건 또 뭐죠? 2분의 1에 n-1제곱 처리해주면 이게 2의 세제곱분의 1이 되겠고, 그럼 또 이게 또 얼마가요? 2의 7제곱인가요? 64에다가 곱하니까 7제곱. 아이고, 그럼 이제 n-1이 10이 돼가는 거죠. 그럼 이제 n은 또 11 해서 11항입니다 라고 항 넘버를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n까지 또 합을 또 구해야 되겠습니다. 합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공비가 2분의 1이니까요. SN 하게 되면 1-2분의 1 초항 72 가겠고 1-2분의 1의 n제곱입니다 라고 풀어가면 되겠죠. 그럼 여긴 또 얼마가 되나요? 144가 되는가요? 144 1-2분의 1의 n제곱해서 답을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설마 또 이거 전개까지는 바라진 않겠죠? 이 정도 처리해가면 답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설명 이해되셨습니까? 등비 수열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도 좀 연결 시켜가는 문제니까 침착하게 잘 대응해 가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22번 논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 고작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격도 범위 주어져 있고 주어진 삼각함수 되어 있습니다. 최대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뭐 주어진 부분들을 보면 삼각함수에 대한 2차식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냥 해도 되겠죠. 뭐 이렇게 이차함수 좀 모양도 되겠고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 대신 이때는 뭐 sin x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1보다 적거나 같다 이런 부분들 표시해가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b 이렇게 처리니까 4분의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4분의 1에서 최대값을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8분의 1 더하기 2 해서 계산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8분의 16에 17에서 8분의 17입니다. 라고 해서 최대값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최소값을 갖는 x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와, 그러면 주어진 부분 제한 변액을 좀 표시해가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이렇게 돼서 그래프 이만큼 일부 사용되겠죠? 문제 sin x 값이 마이너스 1 되는 각도입니다 라고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요. x 값은 2분의 3파입니다 라고 해서 x 값을 구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최소 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는 sin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죠. 주어진 식에 마이너스 1을 좀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대입하는 거죠. 플러스 이렇게 처리해서 최소값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마지막 문제 뭐 대단한 거 없네요. 뭐 중간에 치환해서 표시해도 되는데 저거 치환하지 않고 그냥 뭐 모양 자체가 완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사인 값 자체로 이렇게 범위해서 처리해 갔습니다. 됐습니까? 뭐 굳이 완전 제곱 정리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꼭지점의 x좌표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해서 꼭지점 좌표 찾아서 대략 무엇을 풀어가는지만 정확하게 잘 배우면 될 것 같습니다. 22번 고대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 정확하게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객관식 문제 뒤쪽 한 5개, 6개 이 정도 문제들이 상당히 좀 까탈스럽게 좀 출제가 되는데 연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고대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